예. 어제 오늘 야당에서는 동양대 표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 쟁점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실을 폭로할 때는 균형 있는 사실의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 옳은데, 과연 이런 검증 사실을 거치고 제기하는지 큰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영주시민신문 8월 18일자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은 동양대가 공동 주관한 영주 어린이 인성 인문 강좌 걸나라 동심여행이라는 그 수료식에서 초등학생 3명에게 동양대 총장상을 대상으로 수여한 바가 있고요. 이 강좌에서 동양대 총장상 외에도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장상 등 25명의 초등학생이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참여한 인문학 프로그램에서만도 수료증과 상장이 200장이 넘게 나갔는데, 지금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서 기억이 어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한 프로그램에만 200장이 넘는 상이 나갔는데, 과연 동양대 총장께서 총장 명의로 나가는 수상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선 하나 가지게 되고, 또 동양대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엄격하게 관리해온 것인지, 과연 일련 번호라든지 그 표창의 양식이 과연 하나의 포맷으로만 있었는지, 이런 것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을 보면, 표창장이 무조건 위조다, 또 그 표창장으로 부정하기 박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성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내일 청문회니까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네. 여러 번 지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동양대 압수수색 건도 언론사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 문서인 콘서트 인문학, 이 제목의 파일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또한 피의사실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검찰의 기책 여부 엄중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당연히 규명이 돼야 할 일입니다. 부주의인지 부주의를 가장한 고의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자녀의 학생기록부, 진료기록과 같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까지도 무분별하게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인데, 이런 개인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 어떤 경로로 공개됐는지 저는 철저한 수사와 또 책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설령 정의를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인권이 짓밟히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진정한 발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핵심 쟁점 중에 결국은 자녀의 입학 과정의 공정성이 결여되느냐, 공정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종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셨는데, 네. 자, 그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전제되어야 될 것이 이 대학 수시 입시에 활용된 논문이나 표창과 같은 근거 자료들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정직한 것이었는지 전수조사를 한다는 각오로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각 대학의 입시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였는데요. 그 기록은 사실 이 입학과 관련된 자료들이 5년 보관하게 돼 있어서 그 오랜, 그러니까 2010
2015년 이전의 자료들은 아마 학교에도 입학 관련된 자료들은 다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다가 이것이 굉장히 그 스펙 쌓기 경쟁이 되고 오히려 특권과 불평등을 더 이제 강화시켰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들은 해왔습니다만 제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곧 발표하겠다고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 발표한 내용에도 혹시 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라든가 여기에서 좀 차별을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좀 없애고 정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전부터 좀 이렇게 고민을 해왔고 검토를 해서 마련해서 이제 곧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모든 학교에 이 5년 동안의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입시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그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부터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그 5년간에 남아 있는 기록을 모든 대학에 다 하자.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은 또 범위를 좁혀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보다 마치 이제 과거의 제도가 지금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역시 이렇게 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특정한 학교에 이런 이렇게 부정과 특권의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전체적으로 전 학교는 다 아니더라도 특정 학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좀 검토하고 어떤 부분에 조사가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국민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과 근거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됐고 객관성이 부족했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부 총리께서는 부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 아래서 지금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불신과 우려는 이미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수상 기록이라든가 자소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교육비를 굉장히 이제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아니더라도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쭉 그런 제도의 개선과 보완책들을 마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가 더 국민적으로 이렇게 불신을 받게 돼서 차제에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런 오해이면 오해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실제로 이런 불신을 받는 내용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불신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였구나라는 것을 검증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조사와 관련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방에서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또 도지사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지방 분권이나 특히 국가 균형 발전에 특별한 소신과 또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근 1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큰 위기의 원인 중에 저출산 고령화를 꼽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간 무려 143조라는 많은 예산을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투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저출산 고령화만큼이나 이 지방의 위기, 지방의 공동화, 이런 것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큰 위협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지방의 청년들이 결국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아시지만 뭐 내년이면은 통계적으로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이제 추월하게 되는데, 이런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입, 지방에서의 유출,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출산율은 지방에서 다전히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러면 거꾸로 청년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많이 오면 수도권의 출산율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은 계속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이거는 지역에서의 출산율뿐만 아니라 서울에서의 출산율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에 온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출산이 결국은 지방의 위기, 지방의 공동화, 서울의 집중, 특히 청년층들의 서울 집중과도 밀접히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한번 공감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서로 연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연계되지 않을 수 없고요.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기도 힘들고 서울에 가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이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은 늘 출산율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눠서 균형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고요. 전체를 키워가면서 균형 발전을 이루고, 그것이 청년들께 새로운 기회나 희망을 드리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텐데 많이 힘이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온 청년들의 미래가 서울에서도 출생률 꼴찌라는 그 상징적인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의 삶이 결코 서울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것 단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기도 하고 수도권의 위기이다 하는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지난해에 그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부적인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된다면 내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사회적 합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격렬히 갈리고요. 그런 상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연구는 끝나지는 않았고요. 국토연구원에 저희가 연구 영역을 맡겨놨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라는 걸 부탁을 해놨는데요. 나오는 대로 한번 같이 정책화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그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는 아시다시피 5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 등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지금 개선책 만들고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각종 복지 정책에서 나름 성과가 큽니다. 뭐 문케어 등 있습니다.
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동방성장, 혁신성장 나름 성과를 기울이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 5가지 중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 부분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이 분야와 관련된 국정의 성과가 뭐가 있다라고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예,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혁신도시 같은 확연한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각 지방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예타 면제를 수조 원 규모로 했고요. 그리고 생활 레소시라든가 지역 뉴딜,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 등등으로 균형 발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방금 평가해 주셨듯이 뭐 일부 정책의 시행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전 정부와 크게 차별되는 뚜렷한 성과를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앞으로 국정 그 순위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최상위로 올리는 비상한 각오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올해 내로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했을 적에는 기존의 혁신도시를 더 내실화하자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입법의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맡겨놨으니까요. 그걸 결과를 받아보면서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법 논의에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